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8월 29일, 6월 9일 8시 반 정도인데, 어, 지수 흐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번 주 단기 관심 종목들 흐름, 그리고 주간 등락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어떻게 나왔는지 일주일 동안.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모베이스 전자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 상신전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전량 매도를 했는데, 상신전자랑 윈드먼 아시아 차트 좀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 흐름, 앞으로 상신전자는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보면 어제 미국 증시가 다우도 0.5%대 상승, 다우도 보시면 이 바닥 라인에서 아래 꼬리로 강하게 지켜주면서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러한 흐름이 나와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음봉을 다 잡아먹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해주는 양봉이 나오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 어제 1%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S&P 500도 0.6%대 상승 나와주면서 위에서 버텨주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나스닥 선물 흐름은 약간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지금 지표가 딱히 발표는 없고, 어제 이제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베팅을 하면서 증시가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와졌죠. 그래서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또 상승을 해주면서 주봉상 괜찮은 위치로 마무리를 해줄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주봉상 지금 캔들을 보면 나스닥은 지금 도치 형태고 S&P 500은 약간 주봉상 지금 강보합권 상태인데, 여기서 조금 더 올려주는 모습이 나올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코스피 1.1%대 약간 강한 상승이 나와줬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 지금 어, 주요 지지 저항 라인이었던 이 구간을 돌파했다가 내려왔는데, 다시 돌파하고 지지가 나왔고, 그 이후에 지금 한 요 정도로 보이는 위아래로 지지 저항 라인, 위아래로 지지 저항 라인이었는데, 이 정도 구간을 다시 돌파해주는 오늘 모습이 나와줬죠. 그래서 지금 갭상승으로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상승 추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다음 그러면 저항 라인은 또 어디로 봐야 되냐? 기본적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했으니까 그럼 다음 박스권 보면 되겠죠. 이 정도 2680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여기를 또 도전해주러 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추세 자체가 어, 이 코로나 때 상승했던 모습이랑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약간 수렴 형태로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위로 수렴하는 듯한 모습으로 올라가 주고 있는데, 여기서 수렴 상단에서는 이렇게 위로 라이징 웨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위로 수렴하는 삼각 수렴은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데, 오히려 반대로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 나오면 여기서 한 파동 더 높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렴하는 듯한 모습으로 상승을 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 이렇게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만들어졌으니, 그러면 이런 박스권으로 움직여 주는지 또 관건이겠죠.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가 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주봉상 코스피 괜찮게 마무리됐죠. 주봉상 구름대 돌파해주면서 아래 꼬리를 오히려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괜찮게 좀 보고 있고, 일단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수렴하는 듯한 위로 수렴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이 하단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여기서 저점을 조금 더 올려주고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약한 모습이긴 한데, 보시면 음봉 자체는 약하고 양봉 자체는 좀 강한 경향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전고점까지 가주는 그림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치가 여기 정도에서 살짝 저항이 나온 모습인데, 뭐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이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일단 2차 전지나 전기차 쪽 기반으로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주봉상 코스닥도 보시면 4주 하락하고 4주 상승하는 그림이 나와줬죠. 그러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 고점 라인을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주봉상 만약에 상승했던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에도 베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전고점까지 올라가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좀 바라진 않지만 이런 그림이 나오자면 좋겠지만 조금 현실성이 좀 낮다 보이고 오히려 이렇게 위에서 박스권 그려주면서 수렴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전고점을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지수 자체는 단기 흐름은 굉장히 괜찮게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좀 하나씩 보면 먼저 영보화학부터 볼게요. 영보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월요일날 내려왔었는데 음봉 띄우면서 내려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히려 수, 목, 금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보시면 이 앞에서는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 448일선이 이탈했다 올라왔다 했는데 이번 주에는 448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448일선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린 이 저점 올라가는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추세만 깨지 않으면 위로 한 번 더 튈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데 주봉으로 보면 지금 보시면 양봉을 띄워줬다가 음봉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음봉상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고 위에서 버텨주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앞에서 이런 음봉이 나온 것처럼 뒤에서 양봉이 한 번 더 나와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보화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이런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위아래로 지지저항이 겹치는 라인을 계속 지켜주고 있죠. 이때 저항 라인이었던 구간이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에 베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밸브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월, 수, 월요일, 수요일 상승해 주면서 괜찮은 흐름 나와주나 했는데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좀 시가 갭으로 띄워줬는데 갭 상승하고 쭉 밀린 모습이죠. 갭 상승하고 쭉 밀어낸 듯한 모습인데 세력이 약간 방치를 한 듯한 모습인데 보시면 바닥을 이 정도 구간에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6,200원. 그러면서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오늘 음봉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일봉상 아직도 이 매집봉 기준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있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이 448일선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할 수도 있고 왜냐면 어제까지는 상승이 좀 나와줘서 손절 라인이 멀었었는데 오늘 다시 하락이 나왔으니 그럼 여기 손절 라인 잡고 상승에 베팅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 그러면서 지금 일단 저점 올려주는 추세도 아직 크게 이탈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만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장기동 평균선 라인 448일선 정도만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 이 매집봉을 한 번 더 먹으러 가는 매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양봉이 한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밸브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크게 보면 이러한 수렴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렴 추세도 곧 거의 끝나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위로 한번 튀면서 수렴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면 돌파하고 눌림 정도에서 들어가 보면 괜찮겠죠. 그래서 화성밸브도 오늘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위에서 그냥 박스권 그려주면서 오히려 보조 지표는 시켜주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종목 TPC 글로벌. TPC 글로벌도 지금 이러한 추세를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하고 눌림이 왔지만 이 추세 위에서 지지가 나오고 매집봉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매집봉 이후에 저번 주에 소폭 하락하고 또 상승을 반복하다가 이번 주에도 괜찮은 모습이 나왔죠. 보시면 여러분 딱 봐도 아랫꼬리로 계속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아랫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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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꼬리. 그러면서 지금 이 224일선도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오늘 여기 순절 잡고 매매를 해보려고 3220원대 1차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TPC 글로벌도 지금 이렇게 50만원치 매수를 해서 3220원대에 진입을 했고 지금 제가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할 생각도 있는데 크게 보면 이 추세만 이탈해주지 않으면 홀딩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크게 보더라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서 다시 들어올리고 눌러줬다가 다시 올라왔으니 이러한 그림을 보고 있는 건데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할까?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PC 글로벌 같은 경우에 지금 슈팅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는 그림 나오면 베스트겠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추세도 괜찮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매집봉 이후에 오히려 캔들 자체를 올려주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종목 SNK 폴리텍 SNK 폴리텍도 지금 보시면 월요일날 3% 그리고 수요일날 또 2%대 상승하면서 5%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목요일, 금요일 다시 뱉어내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다시 이 224일선 근처까지 내려온 모습인데,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여기 손절 라인 잡고도 매매가 가능하지만 지금 보시면 또 저점 올려주는 이러한 추세가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SNK 폴리테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하락 쐐기형 수렴을 돌파하고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이 224일선 손절 라인 잡고 매매도 가능하지만 손절 라인이 너무 타이트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시는 겁니다. 아, 나는 112일선까지 보겠다. 이렇게 분할로 접근하거나 이 정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를 해보겠다. 이렇게 매매를 해도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SNK 폴리텍도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종목 진양폴리. 진양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저번 주에 이 매집봉 이후에 캔들 자체를 지금 올려주면서 다시 이평을 배열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요일날 5%, 목요일날 2%대 상승이 나오면서 7%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양봉으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렴하던 추세를 돌파하고 캔들을 올려주고 있죠. 그러면 내려오더라도 다시 여기는 지켜줘야겠죠. 이 장기동 평균선 라인과 구름대가 몰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고, 오히려 여기서 조금 구름대를 이렇게 딛고 올라가주는 그림 또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양폴리도 지금 위치에서 이 장기평 라인만 깨지 않으면 괜찮아 보인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와주진 않았지만 SNK 폴리텍도 5%, 진양폴리도 8% 정도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락이 나온 종목들도 크게 하락 나오지 않았죠, 오히려. 그래서 이 하락이 크게 나오지 않은 종목들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TPC 글로벌도 오히려 상승 마감을 해줬고, SNK 폴리텍도 진양 폴리텍도 괜찮은 자리에서 지금 아직 추세를 벗어나는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이번 주에 슈팅이 나오진 않았지만 다음 주나 뭐 한 달, 두 달 정도 스윙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두 종목 정도는 상승이 나왔는데 세 종목 정도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모베이스 전자 좀 볼 건데, 모베이스 전자 보면 최근에 슈팅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크게 보면 이런 모습인데, 크게 보더라도 지금 바닥권에 있죠. 이 구간 자체도 위아래로 등락이 좀 크지만 보시면 이때 코로나 이후에 들어올리는 슈팅이 나왔는데, 보시면 거래량이 특정 구간에서 막 털고 나간 거래량으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공격형 매집이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가 나오고 바닥을 찍고 올려주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조정이 나왔냐? 코로나 전, 코로나 후 박스권 하단까지 나왔죠. 조정이 코로나 전후 박스권에 하단까지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 거의 신저점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난 저점 위, 코로나 저점 낙폭과대를 제외하더라도 바닥 구간까지 밀린 모습이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락하던 추세를 급등으로 돌파해주지 못했지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다는 거. 그러면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장기동 평균선 밑에서 들어올리는 슈팅이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엘리어트 파동상 들어올리는 1파라면 1파 눌려주고 2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어디까지 눌려줄지가 관건인데, 지금 추세 자체로 보면 이런 식으로 또 수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수렴을 해주고 있는데, 이 수렴의 끝에서 위로 틀어주는 가능성이 나오는 게 좋겠죠. 여기서 위로 틀어주는 게 좋고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 장기동 평균선 라인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수렴하는 추세로 좀 보이는데, 이 추세를 어느 방향으로 돌려주는지를 지켜보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강하게 양봉이 나올 경우 들어가기가 힘들겠지만, 그럼 그 다음에 눌림을 기다려 봐야겠죠. 그래서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 뭐 주봉이나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런 모습이죠. 0, 차, 다시 들어올리며 1파, 2파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아래는 어디까지 봐야 되냐? 지금 이 정도 구간에 걸쳐 있는데 이 구간을 이 구간에서 만약에 조금 더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이 앞에
갭으로 떠있는 공간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이 상하가 나왔었던 이 양봉의 끝자리를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고, 구름대를 깨고 내려오면 못해도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정도는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거든요. 위치가 또 마침 앞에 매물대가 어느 정도 쌓여있는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또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의 모습인데 어디까지 눌러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수렴하는 추세를 어느 방향으로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지금 오히려 이 장대 양봉 이후에 거래량 없는 눌림이 나오고 있죠. 주봉상. 그러면 이 주봉상 캔들의 장대 양봉의 몸통의 중간 딱 체크를 해보니까 지지 저항 라인이 있는 구간이죠. 위아래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이후 정도 구간까지도 열어놔야겠죠. 2200원 정도.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지켜주는 그림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위치 같은 경우에는 모아가기에는 저는 괜찮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기동 평균선 라인을 지켜준다는 가정 하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0차 눌러주면 다시 슈팅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재무나 이런 걸 보니까 자동차 부품 쪽인데 시총이 1800억이죠 지금. 급등이 나오고 눌림 상태에서 1800억인데 매출이 7천억 8천억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이 2천억이 안 된다, 저평가 구간이 좀 맞다고 보고,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 다 정배열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기서 적어도 눌러주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어디까지 눌러줄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분할로 대응하시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모베이스 전자 차트 자체는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수렴하는 박스권 그려주면서 보조지표는 다시 시켜서 내려준 모습이죠. 그럼 여기서 RSI도 다시 돌려서 올라갈 가능성, 스토캐스틱도 골든 크로스 나면서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스토캐스틱이 만약에 꺾이면서 골든 크로스 나려는 모습이 보이면서 흐름도 바닥을 약간 다져주면서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온다. 그럼 그 구간에서 손절 라인 잡고 진입해보기에 괜찮겠죠. 모베이스 전자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상신전자 전량 매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상신전자 제가 56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신전자 지금 70%에 오늘 전량 처분을 했습니다. 전량. 그래서 지금 한 4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익을 먹고 나왔는데, 제가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지고 있죠.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쌍봉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조정 자체가 거래량 없이 내려오고 있죠. 계속 거래량 없이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왜 오늘 전량 매도를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종목이 안 좋냐 안 좋냐 안 좋냐, 종목이 안 좋냐,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높냐. 종목이 안 좋냐? 아닙니다. 추가적인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냐?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매도한 결정적인 이유, 저한테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운용 중인 자금이 현재 5천 정도인데, 5천만 원 정도인데, 이 5천만 원이 결혼할 때 써야 하는 자금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써야 하는 자금이고, 제가 결혼을 지금 내년 가을쯤, 그러면 한 1년 한 3개월 정도가 남았죠. 결혼할 때 써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수익을 보지는 못하더라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익 주는 종목이 있으면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챙겨야겠다, 지금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상신전자를 매도를 했고, 결정적인 이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만약에 제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굉장히 많다, 상신전자 여기서 만약에 다시 빠져서
내려와도 매도 안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구간 오면 더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지. 근데 제가 매도를 한 이유는 이미 지금 수익권에 있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수익을 줄 때 챙겨놔야지 어 심적으로 좀 편안할 것 같아서 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매도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 앞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상한가 장대 양봉 나오고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추세로 지금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죠. 거래량 없이. 그러면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위치에서 어 도치 형태의 캔들만 나왔어도 안 팔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간의 종가에서 매도를 했다고 했죠. 아예 종가까지 밀어내는 모습 보고 아 이거 다음 주에도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다. 추가로 하락하면 이 장대 양봉에 시가까지도 세력들이 밀어낼 가능성이 있겠구나. 뭐 세력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당장 제가 말한 데 반대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저도 굉장히 배가 아프겠죠. 그러나 이거는 제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생각하고 내려오면 저는 6,000원 근처에서 한번 1차로 다시 진입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왜 6,000원을 보고 있냐? 이전 고점 라인이죠, 여러분. 주봉으로 볼게요, 6,000원. 6,000원 라인이 어디냐? 딱 이 정도인데 보시면 앞에 저항 나왔었던 구간이죠. 그리고 이때는 또 지지 나왔었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이 정도 구간에서 진입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제가 4,500원이 오면 불타기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500원도 보시면 위아래로 지지저항이 많았던 구간이죠. 위아래도 지지저항이 많았던 구간인데 여기까지 빼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세력들이 제가 매수할 구간까지 눌러주지 않고 반등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는 이 6,000원 정도 내려오면 1차적으로 다시 진입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월봉으로 보면 뭐 아직 거래일 수가 굉장히 많이 남았지만 이 장대 양봉의 몸통 또 중간 정도가 이 정도 돼 보이죠. 6,000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까지 혹시 내려온다면 지켜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을 다시 진입을 하려는 타점으로 좀 보고 있고 6,000원 구간을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린드먼 아시아랑 같이 볼 건데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상승하고 쭉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지금 세력이 올릴 때도 강하게 올리고 뺄 때도 강하게 빼면서 개미들이 쉽게 수익을 보거나 진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내려오더라도 이 추세는 안 깨는 게 좋겠죠. 깨면 이 추세를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다시 올라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추세도 만들어졌는데 이 추세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약간 오히려 이 위에서 도치형 캔들이 나온다. 도치형 캔들 나오면 꼭 6,000원이 아니더라도 들어갈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상신전자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렇게 갔는데 린드먼 아시아는 그냥 여기까지 한 번에 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간 모습이죠. 상신전자 같은 경우는 상승 조정, 상승 조정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린드먼 아시아는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간 모습이 강해요. 그러면서 조정도 강하게 줬죠. 보시면 뭐 피보나치 되돌림상으로 보면 상승하고 618 구간도 넘어서서 지금 한 76%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이 린드먼 아시아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 5,800원 정도가 괜찮은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1차로 들어가 봐도 괜찮은 구간인 것 같다. 손절 잡고 좀 크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정도 구간까지 딱 내려오고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저도 6,300원대 1차로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사진 못했지만 지금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한 번 더 내려왔다 올라갈지 그걸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오면은 추가로 좀 진입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 그럼 린드먼 아시아도 상승 1파 나왔으니 눌러주고 여기서 바로 가거나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2파의 그림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고 상신전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다음 주에 바로 이렇게 돌려주면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매도한 이유는 줄 때 좀 챙겨놔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전량 매도를 좀 했고 물론 분할로 일부를 남겨둘까 생각도 했는데 뭐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도 괜찮고
타점 주면 그때 들어가도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만들어진 이 추세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주봉상 오늘 이번 주 하락이 8%나 나왔는데, 물론 저도 이 정도 구간에서 팔지 못한 게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고점을 맞출 방법도 없고, 그래서 지금 주봉상 거래량 없죠, 여러분. 그냥 거래량 없이 세력이 지금 개미들 약간 지치게 일부러 지금 조금씩 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여기서 린드먼처럼 설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림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 어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락하는지 대응을 해야겠죠. 크게 보면 지금 이 정도 구간이 다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긴 한데 너무 멀죠. 너무 멀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실 거라면 이 정도 구간에서 좀 한 30%, 이 정도 구간에서 한 70% 들어가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상승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척 하더니 계속 내려가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수렴하는 듯한 추세가 나왔었어요. 이 수렴하는 추세를 깨고 내려가죠. 마찬가지로 지금 상신전자처럼 단봉식으로 빠졌었는데 거래량 없으면서, 근데 오히려 반등 한번 주더니 다시 눌러버리죠. 상신전자도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으니 저는 하락할 가능성에도 좀 리스크를 줄이고자 상신전자를 전량 매도를 했고, 이거는 중장기로 가져가면 무조건 다 먹을 겁니다. 여러분, 10,000원 이상까지 무조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진짜 중장기로 가져가시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지저분한 무빙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신전자 홀딩 중이신 분들이시라면 혹시 단기적으로는 저처럼 일부는 수익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다, 나는 그냥 내려오든 말든 홀딩 해보겠다, 더 크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홀딩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려오면 그때 추가로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상신전자는 제가 절대 버린 종목이나 포기한 종목이 아니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단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매도로 대응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상승이 나와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흐름 나와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왕이면 이렇게 양봉 한번 더 띄워주면 괜찮겠죠. 이 앞전 음봉을 먹는 이틀간의 양봉이 나와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흐름 나오는지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내일 미국 증시 마무리되면 미국 증시 주봉도 같이 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